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에 두 아이를 진학시킨 학부모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딸을 보며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고민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요즘, 딸이 컴퓨터를 잘 다룬다면 어디서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컴퓨터 학원을 꾸준히 다니게 했었습니다.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아이를 보며 관련 학교 중 가장 유망한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신중한 고민 끝에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입학 후 선배들과 각종 대회를 준비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자신감과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며 자립해야 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학생 맞춤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첫째와 같이 둘째도 올해 입학을 했어요. 기업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실무 교육을 하고 각종 대회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여기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과고 소프트웨어과 사회 졸업생 김현수입니다. 저는 현재 모바일 게임 개발자, 그리고 부산 지역 예비 게임 창업팀 멘토, 또 에코 델타시티 스마트 빌리지 로봇 분야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컴과고 졸업생과 결혼을 해서 4살 딸과 2살 아들을 가진 가장이기도 합니다. 중학생 때 처음 컴퓨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쩌다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흥미를 느끼고 독학을 했었습니다. 포토샵이나 HTML을 배우고 또 PHP라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혼자서 공부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때 부산에 컴퓨터 관련 학교가 어디가 있나 이제 검색을 했더니 컴과고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컴퓨터 관련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부산 컴퓨터 과학 고등학교라는 이름만 딱 보고 멋지다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컴퓨터에 대한 더 많은 이제 수업을 듣고 그 전에 몰랐던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알게 되었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와 비슷하게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또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더 재미있게 공부를 했고, 또 선생님의 추천으로 로봇이라는 분야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학교 수업은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저에게 매우 좋은 안내 지도 같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용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줬고, 학교 수업이 굉장히 기다려지고는 했습니다. 물론 모든 수업이 이제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배운 것들을 토대로 집에 가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고, 안 되면 인터넷에 질문을 올리던지 검색을 하던지 해서 또 방법을 찾아서 수정하는 걸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소프트웨어 응용개발반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방과 후 활동으로 C++ 심화과정을 배우는 등 이제 학교 수업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동아리에 가입한 친구들은 모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서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었죠.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기도 했고, 어떤 문제에 대해 이제 토론하면서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또 그때 당시 같이 공부했던 동아리 친구들이 현재도 같은 게임 업계에 많이 진출했고, 또 후에 제가 창업한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는 등 이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는 진학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학한 곳이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였고요. 대학은 진학하고 군대에 다녀오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한 거죠. 이때 아이폰 4를 사고 무작정 앱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브젝트 C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모르면 검색하고 또 막 찾으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고 총 3천만 다운로드 정도 기록했습니다. 흔히 이제 100만 다운로드를 넘으면 이제 대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들을 10개 정도 이제 만들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좋은 기회로 이제 NHNENT에서 퍼블리싱 제안을 받았고 좀 더 규모가 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죠. 직원들도 더 많이 늘리고 개발 기간도 한 2년 정도 길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지만 좀 돈이 된다고 이제 하는 그런 장르를 선택해서 게임을 만들었죠. 지금은 그래픽 아티스트인 컴가고 졸업자 겸 와이프와 둘이서 이제 퍼즐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다행히도 몇 개의 100만 다운로드 게임을 만들었고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느끼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그거를 남보다 잘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해 보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후배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같은 업계나 혹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뭐 이런 데서 저를 이제 만난다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52대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시현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좋아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실전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나중에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기를 다지고자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던 게임 개발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행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나 창업 대회 등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선생님들에게 눈에 띄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프로그래밍이 익숙해지자 상업경진대회에서 알고리즘 부분 동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고 기능경기대회 게임 개발 부분 은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준정부 기관에 재직 중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서버 인프라 관리,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앱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였던 것이 실행에 옮길 때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항상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를 많이 잡아보자 라는 저의 습관 하나가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것에 망설이지 말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언젠가는 성장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5기 졸업생 조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중 하나인 서민금융진흥원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5기 졸업생 정상효라고 합니다. 현재 판교 소재에 있는 HL 만도라는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소개에서 주 5일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컴가고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평소 IT 쪽에도 관심과 흥미가 있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IT, 컴퓨터 이런 쪽 전자 부품 이런 건 사실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컴가고로 진학을 했던 저도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그런 수업들과는 좀 다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산업 혹은 컴퓨터에 대한 이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는 충분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밑거름이 돼서 현재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베이스라고 할까요? 그런 기초들을 배우는데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생활을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 진학해서 컴퓨터를 같이 배우는 것도 저도 좋았고, 특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은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뭐 C 언어나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서 좋았다고 생각하고, 주변 보니까 친구들이 좀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온 친구도 있고, 뭐 전부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하던 친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교과서적으로는 그냥 잘 따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과 대신 문과로 좀 고민을 하게 됐던 학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쪽으로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접고, 물론 이제 학교 공부는 계속 했지만, 그래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쪽은 제 길이 아니니 경제학을 공부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 공부라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미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부터, 남들은 이제 뭐 수학의 정석이다, 뭐 개념원이다, 이렇게 뭐 수능 공부를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해도 못 따라가게 했어서 동생 교과서 뺏어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선생님들을 많이 귀찮게 하기도 했고요. 특히 수학 선생님의 아주 이제 수준 낮은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시간을 뺏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안 했던, 공부를 놓쳤던 그 시기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니 결국 이제 수능 점수도 잘 받게 돼서,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좋아했으니까 계속해서 컴퓨터 쪽으로 이어나가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래도 이과 쪽이 저한테는 적성이 잘 맞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과 안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대학교 때는 과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 반도체나 흔히 말하는 CPU 이런 하드웨어 쪽에 또 관심이 저가 많았다 보니까 또 그런 쪽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동차를 내 삶의 어떤 중심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 쪽으로 제 진로를 좀 틀었고요. 자동차 제어 기술 같은 경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배운 것들 이런 기술들이 있었고, 이런 뭐 수업들, 기법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런 자동차 제어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데 쓰이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와서 남들은 좀 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이제 인문계 대학을 나와서 배웠던 것들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유리했죠.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논리 회로라든지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돼서 저는 자동차 제어 시스템을 어떤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고등학교라고 해서 딱 컴퓨터에 한정 짓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파생된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자동차로 선택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로 한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다음에 약간 방황을 했었어요. 이제 원래 꿈은 이제 이과를 생각하고 그냥 프로그래머가 될 거라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진로를 또 이제 결론적으로 틀게 됐지만, 대학교에 이제 진학하고 나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업도 학업인데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더 가지고 있나, 혹은 내가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 돼서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금융 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막연하게 이랬던 부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남들을 돕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어떤 일을 하면서 도울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우리 회사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내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를 한 번에 확정 짓지 못했듯이,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컴퓨터 쪽으로 진학을 했다고 해서 꼭 컴퓨터 쪽으로만 진로를 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뜻이 있다면 충분히 이제 문과로 전환을 해서 본인이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양한 길 안에서 본인이 그 순간만큼 어떤 일을 다 하고 노력을 다 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님들도 이런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원하는 꿈 혹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컴퓨터가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기회문이 되게 좀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IT의 시대이기 때문에 AI로 가고 싶으면 AI, 로봇으로 가고 싶으면 로봇, 항공, 우주, 자동차 등등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쓰이지 않는 것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과학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이런 지식들과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쓰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넓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부담 없이 초이스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있는 동안에는 관심 있어 하는 산업군이라든지 그리고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후배님들 걸어가는 길에 찬란한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